안녕하세요. 황금빛 건강의 의사 한영훈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큰 병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아주 작은 습관, 눈에도 안 보이는 일상의 조각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한꺼번에 몸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최근 제 환자 한 분을 통해 저 역시 제가 놓치고 있던 어두운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사인 저도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몇 달 전 67세 여성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다는데 피로가 너무 누적되고 가려움, 소화불량, 구내염, 손발 저림까지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애매했습니다. 간 수치가 살짝 상승했고 미량의 염증 수치 증가가 있었으며 비타민 D와 B군이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미량의 금속 성분이 기준치보다는 낮지만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담하게 여쭤봤죠. 평소 생활 습관이 어떤지, 혹시 직업적으로 무언가에 노출되시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40년째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특별히 위험한 일을 하거나 약물을 쓰거나 공장에 근무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선생님, 저는 진짜 집에서만 살아요. 하루 대부분을 주방에서 보냈죠. 그런데 요즘은 요리만 해도 눈이 따갑고 냄비 냄새가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순간 아주 익숙한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환경 독소, 생활 속 화학물질, 조리도구의 마모 같은 요소와 연관된 증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아프지 않게 천천히 그리고 매일 조금씩 몸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방에서 매일 마주하며 무심코 몸에 축적시키는 것들, 그 진짜 정체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최근 스테인리스 냄비를 하나 새로 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유독 눈이 따갑고 이유 없는 속 불편함이 생겼다고 했죠. 의사는 증상을 말로만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환자분께 여쭤봤습니다. 새 냄비 첫 세척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그분은 물로 한번 헹구고 바로 썼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여기서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스테인리스는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충 헹구고 쓰지만 실제로 연마제, 산화 찌꺼기, 헹굼 과정에서 남은 금속 가루가 표면에 남아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조업체들도 첫 사용 시 식초와 물로 10에서 15분 가열 후 세척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과정을 모릅니다. 심지어 저도 의사가 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환자분은 그 냄비로 국, 찌개, 물 끓이기를 하루에 23번씩 조리했습니다. 극미량이라도 금속 성분이 반복적으로 들어온다면 그게 한 달, 1년, 10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의 증상은 너무 미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리도구 때문이라고 추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가방에서 하나 꺼내셨습니다. 무거운 인덕션용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이었습니다. 3중 구조, 고급 브랜드 제품이었죠. 선생님, 이거 너무 비싸서 안전한 거 아닌가요? 물론 스테인리스 자체는 안전한 재질입니다. 하지만 사용 방식이 문제입니다. 예열을 너무 오래 하거나 빈팬에 강불을 사용하고 음식이 눌어붙자 금속 스크러버로 강하게 문지르면 반복적인 마모가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유해 금속이 잔뜩 녹아 나온다는 식의 공포는 사실과 다르지만 마모된 조리도구가 좋을 리도 없습니다. 그 환자분의 프라이팬은 표면이 얼룩지고 미세한 흠집들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분의 생활 환경을 다시 봐야 한다고요. 그분은 하루에 60%를 주방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요리를 하고 김치, 장아찌, 국물까지 모두 집에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쓰던 조리도구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프라이팬을 7년째 사용하고 있었고 양면 스펀지의 거친 면으로 계속 문질러 사용했으며
코팅이 벗겨진 펜을 아까워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플라스틱 국자에는 긁힘이 수십 개 있었고 비싸게 산 스테인리스 냄비는 버리기 아까워서 계속 쓰고 있었으며 음식 보관을 대량으로 플라스틱 용기에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조금씩 몸속에 축적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극미량으로는 하루 2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극미량 곱하기 10년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환자분께 조심스레 여쭤봤습니다. 그분은 선생님, 그럼 제가 잘못 살았다는 건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구도 잘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TV에서도 학교에서도 부모님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 선생님이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요리하시느라 몸이 조금씩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그분은 그 자리에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환자를 고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 몸이 망가지는 습관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과 주방생활 코칭을 시작했습니다. 환자분의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분은 부지런함의 아이콘 같은 분이었습니다. 집안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관리했고 남편과 자녀를 위해 음식도 정말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정성 속에 무의식적인 반복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불편함에 익숙해지는 동물입니다. 팬이 조금 눌어붙어도, 냄비 바닥이 검게 변해도, 도마가 뒤틀려도 아직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그 작은 반복을 결국 견디지 못합니다. 의사인 저는 환자 증상을 보고 생활 습관을 거꾸로 추적합니다. 특히 조리도구 상태는 의외로 많은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환자분이 쓰던 펜을 사진으로 보여주셨는데 캄캄하게 변색된 바닥에 벗겨진 코팅이 얼룩처럼 드러나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딸이 이거 버리라고 했는데 비싸서 그냥 썼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코팅이 일부 벗겨진 펜에서 유해 물질이 폭발적으로 나온다는 식의 공포는 사실이 아니지만 조리 효율이 떨어지고 마모된 표면에서 미세한 조각이 떨어져 나오는 위험은 있습니다. 특히 겉보기엔 멀쩡해도 내부 코팅층이 반복된 가열로 약해지면 펜은 더 쉽게 긁히고 더 쉽게 벗겨집니다. 문제는 그 미세한 조각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육안으로 보이면 이미 심각한 상태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 들어옵니다. 실제로 환자분의 검사에서 마치 이물질 노출이 반복된 사람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경미한 염증 수치 상승이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펜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빈 펜을 강불에 3분에서 5분 예열하는 것입니다. 이건 펜 수명을 가장 빨리 단축시키는 사용법입니다. 스테인리스는 높은 온도에 강하지만 열을 너무 빠르게 올리면 금속 표면 조직이 변형됩니다. 변형된 표면은 기름을 붓는 순간 연기와 특유의 금속 냄새를 내며 음식이 더 쉽게 눌어붙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수세미로 빡빡 문지릅니다. 그러면 펜은 그대로 쪼개지고 거기서 떨어지는 금속 가루는 음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환자분도 정확히 이렇게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환자분 주방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문제는 흠집난 플라스틱 조리도구였습니다. 국자, 뒤집개, 집게, 계량컵 모두 표면에 깊고 얕은 긁힘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조리도구는 본질적으로 열에는 약하고 흠집에는 솔직한 재료입니다. 스크래치가 생기면 거기서 미세한 조각이 떨어져 나올 수 있고 뜨거운 환경에선 성분 용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이것들이 중독 수준의 위험을 만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매일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하루 3번 요리를 했습니다. 즉 하루 3번 노출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10년이 되면 몸은 누적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환자분이 하던 습관 중 또 하나는 뜨거운 죽을 플라스틱 용기에 바로 담아 냉장고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음식과 플라스틱의 조합은 가장 기본적인 지침 위반입니다. 플라스틱은 온도에 따라 분자 구조가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순간 미세한 성분이 용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몸에 큰 해는 없다고 하지만 한 번으로는 문제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반복되면 결국 이런 생활 노출이 콜레스테롤, 염증성 변화 등 중장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도마는 세균이 아니라 깊게 파인 칼집 도마입니다. 왜냐하면 칼집 내부는 어떤 세척도 100% 닿지 않습니다. 특히 나무 도마나 오래된 플라스틱 도마는 칼집이 깊으면 깊을수록 미세한 찌꺼기와 세균과 지방막 이 세 가지가 강하게 붙어 있게 됩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걸 그대로 사용하는 건 매번 도마를 조금씩 먹는 것과 같습니다. 환자분 도마는 90%가 칼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 도마를 얼마나 쓰셨냐고요? 30년이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환자분의 잘못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내려온 전략의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런 문화를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걱정합니다. 혹시 냄비 때문에 중금속 중독인가? 플라스틱 때문에 내 몸에 독이 쌓였나 하고요. 대부분은 그렇게 단순하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생활 속 극미량 노출이 몸 안에서 미세 염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세 염증이 쌓이면 피곤함, 집중력 저하, 소화 불량, 관절 통증, 피부 트러블, 장기침, 손발 저림 같은 애매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검사에도 딱히 병명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이 탓이라며 넘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큰 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환자분도 정확히 2단계였습니다. 환자분은 마모된 펜, 오래된 플라스틱, 뜨거운 음식에 플라스틱 용기 사용, 금속 스크러버로 강한 마찰, 오래된 도마, 장시간 조리, 조리 시 환기 부족, 이런 조합이 40년 이상 반복됐습니다. 이 조합은 특정 독성 물질의 과다 노출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아주 낮은 수준의 화학, 금속성 노출입니다. 그리고 몸은 이 노출을 염증 반응으로 해석합니다. 지속적인 염증은 간, 신장, 피부, 장점막 등 회복이 빠른 조직부터 상태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피부 트러블, 소화 불량, 손발 저림 같은 애매한 증상을 겪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독을 위해 주스, 약, 건강식품을 찾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강조하는 진짜 해독은 딱 두 가지입니다. 새로운 노출을 차단하는 것과 간과 장의 자연적인 해독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즉, 새 펜을 사는 게 오히려 건강식품보다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그 환자분은 조리 환경을 바꾼 후 2개월 만에 피부, 소화, 피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 변화는 건강식품도 약도 만든 적 없는 변화였습니다. 스테인리스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핵심은 5가지입니다. 첫 사용은 식초물 끓이기가 필수입니다. 식초 23스푼과 물을 가득 넣어 10분에서 15분 가열하면 연마제와 잔류 금속 제거 효과가 확실합니다. 강불 예열은 절대 금지입니다. 중불로 12분이면 충분합니다. 표면에 무지갯빛 얼룩이 생기면 과열 증거인이 자주 나오면 예열을 줄이세요. 금속 수세미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거친 스테인리스 수세미는 마모의 원인입니다. 스테인리스 펜은 기름 두른 후 약불 유지가 기본입니다. 센 불은 성능을 떨어뜨리고 마모를 빠르게 합니다. 코팅펜은 코팅이 군데군데 뜯기거나 음식이 예전보다 잘 눌어붙거나 검은 얼룩이 닦이지 않거나 긁힘이 보이거나 오래된 펜에서 금속 냄새가 느껴지면 버리는 게 맞습니다. 펜은 사용기간보다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게 정답입니다. 플라스틱 주방도구를 안전하게 쓰려면 긁힘이 보이면 바로 교체해야 합니다. 눈에 보일 정도면 이미 오래전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뜻입니다. 뜨거운 음식은 절대 금지입니다. 국, 죽, 기름진 음식은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로 담아야 합니다.
내열 플라스틱 용기도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이라는 표시가 건강에 완벽히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색이 변한 플라스틱은 바로 폐기해야 합니다. 변색은 마모와 화학적 변화의 신호입니다. 도마는 재질보다 상태가 중요합니다. 칼집이 깊어지면 재질 상관없이 교체해야 하고 생선과 육류용, 야채용을 분리해야 하며 빨간색 얼룩이 안 지워지면 교체해야 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도구일수록 수명은 짧습니다. 나무 도마는 오래 쓰면 내부까지 세척되지 않습니다. 도마를 10년 넘게 쓰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조리 중 배출되는 물질 중 일부는 실제로 실내 공기질에 영향을 줍니다. 펜 상태가 좋지 않거나 마모된 코팅이 있을수록 조리 시 입자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강조하는 건 하나입니다. 조리 시작 1분 전 창문을 열고 조리 끝나고 510분 더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 행동 하나만으로 체내 노출은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환자분과 저는 정말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고쳐보기로 했습니다. 약도, 건강식품도, 특별한 치료도 없이요. 바꾼 건 단 4가지였습니다. 오래된 코팅펜을 폐기하고 새 펜 1개만 구매했습니다. 플라스틱 조리도구를 모두 스테인리스나 우드로 교체했습니다. 도마 2개를 구입해 생것과 채소를 분리했습니다. 뜨거운 음식은 유리나 내열 용기에만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리 시작 전 창문 열기, 조리 후 5에서 10분 환기, 이 아주 간단한 것까지 실천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환자분은 일주일 뒤 다시 오셔서 왜인지 모르겠는데 음식에서 나는 냄새가 줄었고 요리할 때 눈이 덜 따갑고 속이 답답한 것도 좀 괜찮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심리적인 효과가 아니라 실제로 연구에서도 관찰되는 변화입니다. 조리 환경을 개선하면 공기 중 자극물질이 크게 줄기 때문입니다. 특히 펜의 마모 상태가 개선되면 조리 시 발생하는 초미세 입자 자체가 감소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 훨씬 적은 자극 속에서 요리하게 된 겁니다. 한 달 뒤 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요즘 속이 편하고 피부 가려움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 식후 피곤함이 예전보다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이 변화가 단순한 기분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조리 환경이 깨끗해지고 생활 속 자극이 줄어들고 몸이 불필요한 염증 반응을 덜 경험하면서 간과 장이 제 기능을 회복한 겁니다. 체내 해독 시스템은 특별한 약을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자극을 없앴을 때 비로소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2달 뒤 환자분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부 톤이 밝아지고 얼굴이 한결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에서도 염증 수치 감소, 간 수치 정상화, 영양지표 개선 같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제 몸도 좀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병이 생기면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무슨 병에 걸린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가장 많이 병들게 하는 건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습관입니다. 다른 펜을 계속 쓰는 습관,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에 담는 습관, 플라스틱 스푼을 10년씩 쓰는 습관, 칼집 난 도마를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습관, 환기를 미루는 습관, 이 모든 것이 하루, 한 달, 1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되면 몸은 그 조용한 자극을 견디지 못합니다. 조용히 병들고 또 조용히 몸이 무너지는 것, 이건 공포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오늘 작은 것 하나만 바꿔도 몸은 놀라울 만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서 몇 가지만 체크해 보세요. 프라이팬은 코팅 벗겨짐이 보이거나 음식이 쉽게 눌어붙거나 긁힘이 있거나 색이 이상하게 변해 닦이지 않으면 폐기해야 합니다. 팬은 수명이 아니라 상태로 판단해야 합니다. 스테인리스 냄비는 첫 사용 시 식초물 끓이기를 했는지, 바닥이 검게 그을렸고 안 지워지는지, 강불 예열하는 습관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플라스틱 조리도구는 긁힘이 있거나 변색됐으면 즉시 교체하고 뜨거운 음식을 담고 있다면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도마는 칼집이 깊으면 교체하고 생선과 고기, 야채를 분리해서 사용하며 오래된 나무 도마는 내부 세척이 불가능하니 교체해야 합니다. 음식 보관은 뜨거운 국을 플라스틱에 넣지 말고 유리나 내열 용기를 사용하며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는 정리해야 합니다. 환기는 조리 시작 전에 창문을 열고 조리 중에는 최소 5분 이상, 조리 후 10분 열어두세요. 주방 수도는 찬물을 먼저 사용하고 정수기 필터는 교체 주기를 지켜야 합니다. 환자분을 떠나보내던 그날, 그분이 문을 나서기 직전에 제가 그동안 몰랐던 게 너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던 게 잘못이 아니라고, 선생님처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 오히려 이런 정보를 제일 늦게 듣게 된다고, 이건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제가 먼저 저를 지켜볼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마음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여러분, 몸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고 생각보다 더 빠르게 회복됩니다. 조리도구 몇 개 바꾸는 것, 습관 하나 고치는 것, 창문 몇 분 여는 것, 이 작은 것들이 당신 몸의 염증을 줄이고 간을 쉬게 하고 면역을 살리고 피로를 줄입니다. 여러분의 주방이 여러분을 조용히 병들게 하는 공간이 아니라 몸을 살리고 가족을 지키고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한 방식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